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 문제의 고통으로 시작된다. 그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제 그 탐진치 때문에 생기는 고통 없애려면 명상을 통해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그렇지 오늘날 진화생물학적으로도 봤을 때 세 가지 고통의 원인이 세 가지라고 그러죠. 첫째, 분리할 수 없는 걸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점하려고. 그러다가 괴로움을 자초하는 거다. 두 번째,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건데 이 변화하지 않는 거로 움켜쥐고 있으려다가 괴로움을 또 자초하는 거다. 그죠? 변화 속에 어떤 생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왔다가 또 이제 그 즐거움이 왔다가 이게 우리 삶의 하나의 파도 같은 거예요. 물결 쳐왔다가 나갔다 쳐왔다. 계속 고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인생의 전체 판도 고진감래라 그래요. 곧 끝에, 고통 끝에 즐거움이 온다. 이 말이잖아요. 고진감래. 고생을 해야 젊은 시절에 고생을 하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성취하잖아요. 사업가도 열심히 참 사업을 해야 이제 성공하는 거고 세상 공짜는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변화가 없는 게 없다. 다 변화하는 거라는 그 물결을 타야 됩니다. 무상을 알고. 그다음 세 번째가 쾌감은 일시적인 거다. 이 일시적인 이 쾌감에 매달려서 모든 고통이 온다. 오늘 특히 온갖 종류의 중독들. 어제인가 WHO에서 중독은 하나의 질병이다. 이렇게 했었죠. 신문 났죠. 테레비도 하고. 바로 그거예요. 게임 중독. 예, 맞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게임 중독이 심각한 문제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WHO가 유엔 산하의 국제보건기구예요. 가장 권위 있는 기구에서 그런 거를 하나의 질병으로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2005년에 WHO가 이게 이 각종 중독하고 우울하고 합치면 모든 질병의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020년이 되면 이제 이 중독은 빼놓고 우울 하나만 가지고 모든 질병의 3분의 1이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 심리적인 질병들이. 근데 이것들을 거기에 대한 이 쾌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쾌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뭐 일시적인 찰나적인 거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고통을 자꾸 자초해가는 거. 마약 중독이 보통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대한 중국이 청나라 말기에 아편전쟁 끝에 아편에 방해했잖아. 응? 아편에 중독이 돼서 그 거대한 중국이 넘어가 버려요. 서양 열강이 찢어가지고 다 먹었잖아요. 그런 지금 이 남미라든지 중미 여기 마약 전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국가 공권력을 맞상대하잖아요. 국가 공권력. 그래서 이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 참 그래도治안이 튼튼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무너질 때는 아주 쉽게 무너져요. 그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중독이 아마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나 좀 비교적 그래도 좀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해가 높은 것이 우울이거든요. 우울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보면 이 우울은 그 중독 상태에서 오는 병이거든요. 쾌감을 채울 수 없을 때 우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 생각 안 나면 우리가 참말로 걱정을 해야 되면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남이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우리 뇌는 불쾌한 거, 여기에 민감하다. 보다 민감하다. 좋은 거에 민감한 게 아니라
기분 나쁜, 불쾌한데 더 민감하다. 이 뇌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편향성이 부정적인 것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더 괴로워하고 고민을 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뇌가 진화될 때 그런 불쾌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진화란 건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종을 개성하고 유리한 거를 모으는 건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불쾌한 데 민감하다 한 것은 뽀시락 끓는 소리에도 민감해야지만 그 지금 뱀이 와가지고 확 물을 수 있어요. 뽀시락 끓는 소리, 뭐 스르르 끓으면 지나가는 소리 이런 데서 확 봐야 돼요. 그런데 둔감하면 어떻게 해서 와서 잠못 버려. 둔감. 그죠? 뭐 이제 무슨 호랑이 같은 게 언제 어디서 급습을 해올지 몰라요. 빠지락 끓었는데 금방 스치고 지나가는 휙하는 여기에 그냥 그것이 호랑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반응하면 이미 늦어. 호랑이보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없고 호랑이보다 힘도 약하고 그렇잖아. 그러니 무슨 감이 탁 올 때 이미 호랑이다 하고 도망가는 게 36개에서 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건물 속 기어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무기를 쥐고 설치든지 그럴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런 불쾌한 자극에 매우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민감하게 진화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경계심, 불안, 긴장, 공포, 분노와 같은 이런 이 불쾌감을 촉발시키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자극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리의 뇌가. 그래서 이런 걸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뇌의 부정적 편향성,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부정적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기울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이어스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불쾌한 반응이 우리에게 보다 쉽게 학습되고 보다 잘 기억되는 거다. 여러분 기억창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기억창고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억창고가 열릴 때가 꿈입니다. 꿈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왕자님이 나타나고 그래요? 네? 공주님이 나타나고 나랑 결혼하자고 호랑이 튀어나오고 귀신이 튀어나오고 어느 게 더 많이 튀어나와요? 쫓기고 싸우고 그렇죠? 우리의 기억창고에는 대부분이 잠복되어 있는 우리의 기억들이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내용들이 암묵기억 이러는데 불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꿈이 뒤죽박죽이고 불쾌한 거예요. 그래도 꿈에 그걸 이렇게 꾸고 나면요. 그걸 하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험이 있거든요. 어떤 이제 뇌파로 보면 이제 꿈을 올 때 하는 뇌파가 있어요. 이 꿈을 꾸면 뇌파상으로 꿈이 나타나면 깨워요. 깨워가지고 꿈을 못 꾸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집단은 또 이쪽 집단은 꿈은 그냥 두고 일반 수면을 그 시간만큼 꿈 방해한 것만큼 방해시켜요. 이건 일반 수면 방해. 요거는 꿈 방해. 이렇게 한 일주일쯤 하면요. 어떻게 될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여기 꿈을 방해한 집단. 이 꿈을 방해한 집단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막 짜증을 내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일반 수면을 방해한 집단은 별 장애가 없어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정신치료를 한 게 꿈을 치료하는 거예요. 꿈을 분석해. 무의식 속에 처박혀 있는 그 고통스러운 내용을 꿈을 통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받으러 가면 매주 이제 매일 말이죠. 그 머리맡에 많은 종이를 두고 연필하고 두고 딱 깨나면
눈동자도 돌리면 안 돼요. 그대로 눈 뜨면 안 돼요. 이렇게 감은 채 연필로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나오는. 그냥 논리를 쓰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때 눈을 뜨고. 저도 한 1년 정도 훈련을 해봤거든요. 저도 한 1년 동안 정신분석 공부를 하면서 그걸 꿈 분석해 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꿈의 내용이 뒤죽박죽에서부터 점점 맑아져가는 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무의식이 정리해가는 거다. 명상도 그런 거예요. 명상을 하면 온갖 생각들이 다 머리에 스쳐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 무슨 지금 생각이 난다 망상을 하고 있다. 누르려 그러면 안 돼. 억제로 없애려 그러면 안 되고. 막 망상이 일어난다는 걸 보면서 다시 내가 보면 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윗바사나예요. 사티. 빨려 들어가면 안 돼. 그게. 그 내용에. 빨려 들어가서 판단을 하고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하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내 지금 마음속에 이런 원망이 있구나. 이런 소망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찾아야 돼.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렬을 바라보면 드디어 사라집니다. 행렬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우리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불쾌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냐. 끊임없이. 이게 우리가 괴로운 번뇌예요. 우리의 번뇌는 우리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정적 편향성이 괴로움의 뿌리다. 내의 부정적 편향성으로부터 우리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경계심을 갖게 되고 공격성을 갖게 되고 긴장 경향성을 보인다. 내가 편안하면 부정적 편향성이 아니고 긍정적 편향성이 있다면 우리 생각은 밝고 기분 좋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마냥 그렇지. 즐겁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 편향성이 다리를 트고 딱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다 그 괴로운 거예요. 지금 본 것처럼 불안하고 우울하고 경계심이 나고 공격성이 생기고 긴장 경향성을 보여요. 한 생각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불교에서 그런 말하죠. 한 생각 일어나는 게 바로 망상이고 괴롭고 힘든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는 억지로 일어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더 망상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해석과 판단 없이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도록. 네? 보면 사라져. 괴로움이 사라져. 보면. 무의식에 박혀 있을 때는 엄청난 괴로움을 만드는데 의식선상으로 떠올라 버리면 사라져 버려요. 그게 치료예요. 그게 치료. 아까 꿈도 꾸게 했는 집단하고 못 꾸게 했는 집단은 엄청난 차이 나죠? 예, 그 봐요. 괴로움은 머리에 박아놔두면, 마음속에 박아두면 병이고, 띄우면 의식선상으로 올라왔다면 치료가 되는 거다. 꼭 알아두세요. 정말 중요한 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 드는 친구, 무슨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다 받아줄 수 있고, 비판하지 않고, 해석도 안 하고, 그렇게 나 정말 어려웠겠구나, 괴로웠겠구나, 라고 공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훌륭한 친구입니다. 이 명상을 했다가 아까 마음챙김을 했다면, 바라만 보고 듣고, 비판하지 않고, 해석 안 해주고, 그냥 내 생각도 내가 보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다 치료된다니까. 그게 명상의 치료 효과야, 그게. 내가 뭐 쓸데없는 저런 생각을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나를 비판하는 거야. 내가 해석하면 치료가 안 돼. 점점 더 밑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가 나의 치료자야. 내가 나의 치료자. 그 의사도 마찬가지죠. 정신치료자도
비판하고 이렇게 해석해주고 하는 이건 좋은 치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관용으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너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좋은 치료자예요. good listener. 좋은 경청자가 돼요. 친구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요. 좋은 경청자가 되라.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도 부하의 고충을 들으면 해결해 주려고 그러지만 들으면 줘도 치료의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그렇게 들어주고 가능한 한 우리가 개선을 해보자. 그 고충을 해결하는데 서로 마음을 모아보자. 이렇게 한다면 최선이 되겠죠. 이해가 되니까 참을 거 참아주고. 그런데 노사 갈등은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양보하라. 대화만 하면 좋아요. 대화만 하면 웬만한 문제는 방어하지 않고 들으면 잘 들어줘도 상당한 부분과 접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적 상담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짜증이 나고 과민하고 화를 내고 슬픔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죄책감이 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수치심을 갖고 염세적이 되는 우리들의 오늘날의 보통들의 우리들의 마음은 내가 가진 이 부정적 편향성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얘기는 우리 진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분리할 수 없는 거 분리하려고 그러고 또 무슨 변화하는 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일시적인 그 쾌감에 빠져버리고 이러다 그런 거고 이번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 편향성을 이해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놈 내가 진화가 그렇게 되어 온 거를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다 굉장히 필요한 거다.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뇌를 나무라지 말고 우리 내가 이래서 이런 괴로움을 많이 만들어내는구나. 그 생각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로. 바꿔주면 내가 개선되는 거예요. 기억 창고 속은 부정적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기억은 쉽게 점화가 돼요. 불이 붙어요. 긍정적 기억은 잘 저장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불도 못 붙여. 그런데 이걸 긍정적 기억을 자꾸 박아 넣어주면 내 속 창고가 기억 창고가 고가에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도 즐겁게 될 수가 이제 점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 무력감으로 자꾸 몰고 내가 자신을 자학하고 무력감을 몰고 가니까 내 마음은 어둡고 스산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격적으로 된다. 이것이 괴로움의 뿌리다. 이 괴로움 덩어리가 우리 내 속에 박혀 있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용솟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마음의 요동이 바로 혼란이에요. 마음의 혼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물이 흙탕물이 안 되는데 흙탕물이 가만히 있으면 진흙들이 밑에 다 가라앉잖아요. 물 밑에. 이런데 요동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황토물이 되죠. 그죠? 그러니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진정을 하면 명상을 해 밑에 쫙 가라앉으면 위에 뜨는 물은 고요하잖아요. 맑은 물이 되죠. 그런데 괴로움이 막 그냥 폭풍을 이루면 이 마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동의보감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심란적 병생이라. 저 말하면 마음의 혼란. 저것이 곧 병이 만들어지는 거고 마음의 혼란이 이게 괴로움이 막 그냥 괴로움이 용솟음 치면 마음이 병이 생기는 거고 심정, 안정이 마음의 안정이 곧 병을
스스로 치유하는 거다. 마음이 안정되면 병이 저절로 낫는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바로 아까 물을 가만히 두면 황토물을 가만히 두면 가만히 안정시키면 어디로 가요? 황토가 밑으로 깔아앉고 물은 떠오르죠. 이 물은 좋은 물이에요. 지장수 물이에요. 우리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명상하는 이치가 마음의 혼란을 안정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이 거기 밑에 가만히 여가 되는 거 이것이 심리치료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